네, 오렌지라이프는 생명보험 회사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1980년대 외국계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ING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인수를 해서 쭉 생명보험업을 해오다가 금융위기 때 MBK라는 사모펀드에 한번 인수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매각이 돼서 지금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사가 조금 부침은 있었지만 그런 부침을 통해서 조금은 더 역동적인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렌지라이프에 6년 전에 같이 조인을 했고요. 그래서 조인을 해서 CEO로서 일을 쭉 해오다가 에이자일 조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인더샵 트라이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름은 이기흥이라고 합니다. 네, 오렌지라이프가 에이자일 조직으로 크게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생각한 거는 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가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임원이 되신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다 고성장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고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보면 누리신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임원이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너무 가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저희 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새로운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현재 조직 구조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의 발달인데요. 특히 이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어떤 걸 갖고 왔냐면 고객을 너무 다양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있었을 때 고객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유사한 고객 집단이 있었고 그런 유사한 고객 집단으로서 같이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혼족이라고 하는, 저희 때는 전혀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어떻게 혼자 밥을 먹지?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이었는데 저희에게는, 저희가 회사 다닐 때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혼자는 먹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냥 식당을 안 가고 어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점심 먹은 것처럼 하고 들어왔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족이라는 이런 개념이 오고 초개인화가 진행되면서 과연 임원들이 고객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앞으로 계속 짜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스피드인데요. 되게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하면 옛날에 임원들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가 힘이었어요. 그래서 임원회의 때 이렇게 탁 나오면 부장들을 딱 불러놓고 야, 디브리핑 할게. 그리고 뭐 어떠고 이런 정말 그런 많은 정보를 갖고 그걸 파워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잖아요. 임원회의 딱 끝나고 나면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야, 어느 임원과 어느 임원이 붙었대. 생각이 다르대. 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대.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임원의 파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문제는 과거에는 경험과 히스토리가 임원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과거의 경험과 히스토리는 구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만 뒤지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우스워진 거죠. 왜냐하면 그거 구글 치면 옛날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안 되겠다. 정보나 지식이 우리 임원의 어떤 중요한 파워였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고객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고객은 바뀌고, 거기다가 더욱더 무서운 건 이 저성장 시대 도대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건 뭐고 바라는 건 뭐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믿는 건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한순간에 빅 히트를 쳐갖고 회사가 확 성장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롱텀을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특히 보험은 알다시피 장기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롱텀으로 정말 잘 굴러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패러다임에 대한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믿었던 패러다임은 뭐였냐면 훌륭한 리더가 기업을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맞냐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리더가 뭐지?
정말 고객을 잘 이해하고 있는 훌륭한 리더가 존재할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고객 전략을 담당하는 임원이지만 내가 정말 우리 직원보다 고객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더의 시대가 아니다. 뉴 노멀에서는 집단 지성의 시대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집단 지성의 조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몇 명의 뛰어난 리더가 이끌어가는 조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집단 지성이 이끌어가는 조직을 만들 것인가, 이런 큰 고민 끝에 저희는 집단 지성으로 회사를 바꿔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일환으로 저희는 에이자일 조직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과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에이자일이 무엇인가라 컨셉이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회사마다 에이자일의 정의는 다르게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에이자일을 재정의해야 되는 게 전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은 뭐였냐면,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고객 중심으로 직원이 스스로가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컨셉의 차이였습니다. 사실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조직이 나쁜 조직이 아닙니다. 왜 나쁜 조직이 아니냐면,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스티븐 잡스의 완벽한 지시에 의해서 그 개념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아이폰은 사이즈도 못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 조직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에이자일 조직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되게 재밌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조직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크게 다르지 않지? 많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 조직을 세로로 눕히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존의 조직은 이렇게 돼 있죠. 플래닝을 하는 부서, 뭐 예를 들면 실행을 하는 부서, 아니면 뭐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부서, 또 시스템을 만드는 부서, 뭐 이렇게 뭐 평가하는 부서, 이렇게 조직의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세로로 싹 눕혀서 일렬로 그냥 자른 겁니다. 어떻게 자랐냐면, 고객을 딱 집어넣고 고객 안에 필요한 부서를 한 명씩 한 명씩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조직을 프로젝트 조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PM을 만들고 관련 부서를 이렇게 모으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디자인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자동차 같은 거에 금속에 대해서 잘 아는 뭐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구매하는 사람도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을 싹 모아서 하나의 스쿼드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꿨냐면, 우리가 이거를 엔드 투 엔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는 조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는 제 경험도 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를 좋아합니다. 무슨 종합기획부, 무슨 전략기획부.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 보면 기획자 붙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하세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가 과장 시절에 기획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기획부에 있을 때 어떻게 일을 했냐면, 전략 컨설팅 업체들이랑 막 컨설팅도 막 했어요. 전략을 멋있게 짭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은 영업부서에 확 던져요. 그럼 영업부서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개념도 없고 뭐 실제 내용도 없고 그냥 그림만 잘 그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결과를 보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기획에 있으면서, 야,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더욱더 재밌는 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그 당시 기획부서에 인정받고 있던 과장이 있었어요. 제 대학 동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리포트를 잘 쓰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리포트 잘 써요. 그런데 실행은 딴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나 위에서 볼 땐 기획서를 너무 잘 쓰니까 얘가 예쁜데, 저는 그게 실행돼서 결과로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획했을 때 되게 있기 싫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획부서라는 이름은 좋지만 뭔가 플래닝만 짓다 해놓고 실행은 야, 네가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개념이 아니다. 그냥 하는 업무를 전부 다 프로젝트로 바꿨고, 핵심은 엔드 투 엔드,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는 조직, 모니터링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게 조직을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조직을 이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원들끼리 논의했는데, 사실 저도 반대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반대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리스크가 높다, 이거라면은 뭐 업무가 빵꾸 날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저 역시 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야, 이게 뭐
엔드투엔드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저도 임원도 좀 티나는 게 플래닝이 좀 티가 나거든요, 실행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좋아했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저도 사장님하고 좀 설전을 했어요. 아, 이거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다 임원을 데리고 이제 벤치마킹을 간 겁니다. 유럽을 갔어요. 이제 회사의 경영진 중에 핵심 경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유럽에 벤치마킹을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니네 회사는 왜 이렇게 했니? 니네 회사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되게 웃긴 게, 저희는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회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독일의 ING 뱅크, 독일한 네덜란드의 ING 뱅크를 갔었는데 워낙 그 A자를 제일 처음 한 회사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왜 이걸 바꿨니? 그랬더니 저하고 생각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A자로 안 바꾸니까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훌륭한 인재는 네덜란드에서 다 스타트업으로 간대요. 왜? 거기 분위기가 자유롭고 자기 능력을 펼 수 있으니까. 그런데 ING 뱅크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A자를 딱 바꿔놨더니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젊은 직원들이 계속 ING 뱅크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약간 놀랐어요. 저는 왜 놀랐냐면, 아니,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뽑기가 너무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가장 걱정했던 건 조직이 확 바꿨을 때 한 종업원들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직의 변화가 나면 얼마나 노이즈가 많을까? 또 얼마나 많은 애들이 또 이거면 반대를 하고 이런 것에 문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있는데, 왜 조직은 자유롭게 변화하면 안 되지? 왜 우리는 조직을 월 단위로 바꾸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제 스스로 하게 됐어요. 왜 조직이라는 걸 한번 정해지면 1년 내내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조직을 바꾸면 시끄럽고 뭐 회사가 복잡하고 노이즈가 나지? 근데 왜 노이즈가 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직을 바꾼다는 걸 왜 다들 싫어하지? 제가 그때 솔직히 느꼈던 거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죄송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조직 바뀌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바뀌면 자기는 조직에 붙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실력이 다 드러나거든요. 사실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조직이 아무리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왜?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 가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한 게 전사적 공감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꿀 때 부장들도 크게 역할이 변하지 않아, 뭐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자를 거 아니야, 다 같이 갈 거야, 니네들 역할이 좀 바뀌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워크숍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서 부장들도 아, 이게 바뀌면 내 경쟁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또 직원들도 야, 조직이 바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니까 아예 그 사무실 한 곳에서 파이로트를 했는데 밀실에서 한 게 아니라 오픈돼서 했어요. 다 봐라, 일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일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뭐 데일리 스탠드업이라고 매일 아침에 모여서 10분씩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또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 자꾸 보여주면서 야, 이게 재밌지 않아? 이 일하는 게 니네들 맨날 주간 업무 쓰느라고 주간 업무서 맨날 쓰고 뭐 부장한테 보고하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걸 본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안 쓰네. 두 번째는 페이퍼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포스트잇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보더니 야, 진짜 이거 보고서가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 그냥 포스트잇 붙이고 와서 대화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직원들이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 저희가 그 회의하면 그 스쿼드 내에서는 토론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지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토론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토론을 막 하는 걸 봤는데 나이 많은 부장이나 나이 어린 신입사원이나 그냥 동등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직원들이 볼 때 약간 신기했죠. 옛날 같으면 부장님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부장님 보고 아, 그렇구나, 잘했어, 김대리, 이러고 끝날 일인데 이건 대리나 사원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다 모여 앉아서 자기의 분야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나서 직원들이 생각한 건 그리 나쁘지 않겠다. 물론 이게 좋겠다 생각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직이 변하니까 그리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AGR 조직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고 직원들이 보기에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제 조직을 바꿔서 두 개의 트라이브를 저희는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스쿼드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니까 가장 먼저
힘들었던 게 저희도 우왕좌왕에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크로스 펑션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크로스 펑션하다는 거는 세일 조직도 있고 시스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디자이너도 있고 전략 디자이너도 있고 그렇게 딱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냐면 이 일이 네 일이야 내 일이야 이런 것도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믿었던 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돼 갈 것이다. 어쨌든 스쿼드로 일을 하는 거니까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직원들이 일단 신뢰를 줬습니다. 제가 어딘가 한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을 때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조직을 바꿨더니 모 회사가 작년에 조직을 바꿨더니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6개월 하다가 저희는 에이자일 조직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맞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직을 섞어놨으니 그렇게 일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왕좌왕이 있습니다. 이 우왕좌왕에 대해서 위에 리더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관리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은 끊임없이 아무래도 이 역할 바뀐 거에 대해서 혼선도 있고 힘들어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은 저희들이 플레인 코치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중간관리자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의외로 중간관리자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저였는데 이 트라이브 리더들이 좀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부사장도 레벨이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밑에 임원들이 몇 명 있고 또 부장들이 있고 이러니까 주로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략이나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보고를 받고 또 조직 안에는 뭐 이렇게 전략 부서 이런 부서가 있어서 주로 그쪽에서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외국계 회사 임원들은 국내사 조금 다른 건 있는데 외국계 회사 임원들은 좀 많은 실무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실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분기에 뭐 하지? 이런 고민이 항상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이자일 조직을 만들면 분기 단위로 모든 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각 분기별로 해야 될 일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그 다음 분기에도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가 그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몰랐어요. 한 달 지나면 바로 다음 분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TL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무엇을 내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에이자일 조직이라고 해서 스스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건 TL이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내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건 그런 고민이 많았을 때 인풋을 받을 곳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아까 말한 부장들 레벨에게도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을 시키고 너도 그런 안을 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자료, 리서치 자료 같은 것들을 정말 옛날보다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그런 걸 보고 고민하고 이걸 뭘 새로운 걸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통해서 좀 더 TL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하는 과정들이 좀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창피하긴 한데 이 과정을 거치면 TL, 흔히 말하는 임원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되게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간관리자에 대한 변화가 조금 쉽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중간관리자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임원이 아닌 부장들 레벨, 또 어느 회사는 뭐 팀장들 이렇게 얘기하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밑에 직원들이 한 15, 20 이렇게 이 정도 있는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아니지만 되게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냐면 플레인 코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플레인 코치라는 건 뭐냐면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니고 신입사원이나 대리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슈가 뭐냐면 오랫동안 실무를 놓은 경우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실무를 놨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관리자들이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명확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도 공부도 하고 자기가 뭘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깨우치는 기회가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간관리자들의 역할 중에 피플 매니지먼트가 줄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데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전략을 짜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장들을 데리고 50% 정도는 니네가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회사가 나갈 방향을 고민해라. 다음 분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레귤러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관리자가 처음엔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일을 해야 돼. 자기도 리서치도 해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너네가 가져야 할 몫이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뭐 타협하거나 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조직이 바뀌었고 역할이 바뀌었는데 너 입장 이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해결될 거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시행착오는 뭐였냐면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 크로스 펑셔널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직급이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고 이게 40%로 모여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모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나 이거 해봤거든? 안 돼, 안 돼. 예를 들면. 그러면 뭔가 기획을 하고 서로 만들고 여러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꼭 튀는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되게 똑똑하다 이거죠. 아,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야, 내가 고객에서 다 알거든? 야, 아까 니네들은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게 그 스쿼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사실 에이저알 조직은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 여러 가지 드리겠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고 팀 평가예요. 개인 평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애. 그래도 그게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의하면서 야, 우리 고객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와 캠페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 그걸 많이 해본 애도 있지만 그걸 전혀 해보지 않은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듣고 서로 논의하면서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인데 똑똑한 애 하나가 이러는 거죠. 야, 그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가르친 게 뭐였냐면 이 얘기를 듣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아예 프린트해서 줬어요.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회의할 때. 내가 과거에 이걸 해봤는데 요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요번에 다시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같이 아이디어를 나눠볼까요? 아예 붙여놨어요. 이 말을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 가차없이 자르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표를 받겠다. 이거는 팀워크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문구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저도 이건 몰랐는데 도대체 회의라고 하는 것, 토론이라고 하는 것, 그거의 정의가 무엇인가였어요. 사실 이거는 에이저알 조직하면서 저도 그걸 전혀 모르고 회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읽은 책에 뭐 철학자가 쓴 건데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의라고 하는 거는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을 남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토론이다. 그게 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 너무 가슴에 다가왔어요. 제가 에이저알 조직을 운영하고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여러분이 뭐 토론을 제대로 해보고 자란 세대도 아니고 정답이 꼭 있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면 답이 있고. 따라서 가장 훌륭한 토론은 가장 많은 이슈가 나오는 게 가장 훌륭한 토론이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그 토론을 하는 그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의견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래야 결국엔 여러분 팀으로 평가받거든 개인으로 평가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자꾸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면 가장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게 제가 고객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모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토론해라. 그래서 토론에 대한 정의를 재정의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유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토론 문화,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놓고 나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잘 이렇게 워킹하는 그런 형상이 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지만 그걸 해결하는데 저희도 한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트라이브 리더를 맡고 나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부사장이잖아요. 부사장이면 옛날 같으면 임원이나 부장만 상대하고 직원들은 사실 상대 안 하거든요. 또 조직을 바꾸긴 했지만 바꿔도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말단한 입사 2년 차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많은 토론 디스커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창피한 얘기기도 한데 제가 퇴근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입사 2년 차 된 애가 품위서 같은 걸 갖고 왔어요. 예산은 제가 어쨌든 결제를 해야 되니까 자유를 맡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뭐를 해야겠습니다. 고객 관련 행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반대를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효과 없어. 계속 반대를 했더니 이 친구가 계속 아닙니다. 이건 효과 있고 이게 해야 된다. 설득을 한 거예요. 퇴근하려는 저가 그 친구하고 서서 15분간 설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 지나고 나서 참 좋은 경험이기도 했지만 창피하기도 한 게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입사 2년차 애하고 설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하고 갖고 사실 되게 웃기겠죠. 옛날 같으면 감히 어디 말을 붙여. 그런데 제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럼 해봐. 그리고 그냥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요. 창피한 얘기인데 그게 엄청 성공했어요.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이 내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나도 토론도 잘 모르고 집단 이성이 뭔지도 모르고 직원들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즉 나도 역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퇴근에 15분간 서서 입사 2년차하고 하나의 이벤트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고 싸우고 결국 제가 졌고 제가 졌다는 말은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하라고 그랬는데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 스쿼드 멤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나도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직원들 믿겠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에이자일 조직을 제가 2년 넘게 했지만 사실 남아있는 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피어 프레셔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주는 압박인데 이게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스쿼드에서 한 7, 8명 같이 일을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열심히 하는 애가 안 하는 애들 이런 걸 약간 이제 프레셔를 가해서 얘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피어 프레셔가 없으면 이 스쿼드가 사실은 조금 흔히 말하는 일하는 애들 몇 명만 일하고 나머지 가만히 있으면서 팀 평가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도 지금 고민되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자일 조직의 저희 쪽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본다면 직원을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믿으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고민합니다. 그리고 항상 엔드 투 엔드의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관리자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믿기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좀 챙기고 간섭하고 막 이랬는데요. 의외로 오히려 놔두면 알아서 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저는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이라는 직원들이 좀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자일 조직이 과거 조직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조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